김민석 총리가 그 당선자 청년 당선자 민주당 청년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유시민을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그 뉴스 영상 함께 보고 가시죠. 아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내용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란히 당 워크숍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 차이도 여전했는데 고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인사를 나눕니다. 김 총리는 행사가 끝난 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 당의 핵심 지지층 이탈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지지층의 이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지지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서로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께서, 듣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라 믿고.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송영길 의원은 핵심 지지층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는 지지층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도 정반대의 표현을 썼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이어 연 이틀 지방선거를 두고 삐끗했다고 평가한 반면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반드시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던 이번 선거의 결과가 살짝 삐끗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70% 넘는 승률을 강조했습니다. 3,192명을 공천했고 2,294명이 당선되었습니다. 72%의 당선입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입은 팔 장애를 연상시키는 만평이 올라왔다가 삭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 손혜원 의원이 그런 그 장르만 여의도에 몇 주 전에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폐계당님, 회사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강성 금속노조 회사라 더 답답한 게 있네요. 그곳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듣는 말들이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인 분들이 좀 이렇게 왜골 수 있는 게 있죠. 무조건 그냥 들이만 받으면 싸우면은 이제 뭐가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근데 싸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땐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싸울 땐 싸워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 흔히 이제 단순 무식하다고 그러잖아요. 단무지라고 제 학생 때는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냥 무조건 들이받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386 정치인들의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싸움질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계속 지속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석현 평론가인가요? 이석현 평론가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김어준은 정치적 뭐 무기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무기상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싸움이 나야, 무기상은 싸움이 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 무기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김어준도 싸움이 나야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언론의 어떤 그 자본주의 언론의 본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뭐 그 대학 때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커뮤니케이션 개론 시간에 1학년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개론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학 개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 커뮤니케이션 개론 시간에 뉴스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내용을 뭐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뉴스가 본질이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예컨대 개가 사람을 무는 건 뉴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물면은 그건 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적이고 뭔가 그 시끄러운 기이한
이러한 것이 뉴스가 될 수밖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는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 예, 이런 이제 그 뉴스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은 계속 어디선가 뭐 사고가 나고 싸움이 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뭐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굴 까야 여러분들이 시청률이 높아져. 예컨대 뭐 맛조개가 튀어나왔다. 뭐 누가 사고 쳤다. 그러면은 그날은 시청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맛조개 어르신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 시청률 진짜 귀인이잖아. 시청률 귀신이에요. 시청률 귀신. 맛조개 어르신이. 맛조개 어르신 나오셔가지고 사고 치면은 방송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니 까야 좋아하니까 그냥 아무나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제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뭐 유튜버들을 비난하시는 이제 요즘에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아무나 아니 뭐 저는 어제 제가 좀 싫어하는 그 유튜버가 박찬대 의원을 막 까고 있더라고. 썸네일의 제목에 그걸 또 몇천 명이 가서 왜 쳐보고 있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박찬대가 정청래랑 무슨 야합을 했대. 박찬대가 정청래랑 야합을 해가지고 무슨 인천시장 공천을 뭐 약속을 받았대요. 아니 인천시장 단수 공천된 거는 여러분 인천시장이 단수 공천된 거는 나온 사람이 없어서 단수 공천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단수 공천을 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10개월 어디 해외에 나갔다 왔는지 10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방송을. 민주당 돌아가는 건 그동안 뭐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박찬대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뭐 정청래랑 밀약을 했다라는 거야. 아니 그때 박남춘이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경쟁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후보가 없어가지고 단수 공천된 걸 무슨 정청래랑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니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으니까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단수 공천이 된 걸 가지고 무슨 정청래가 박찬대를 공천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양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싸움질을 해요. 싸움이 나야 시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싸움이 나야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쏴주시기 때문에 아무나 까는 거야, 아무나. 그 아무 데서나 가갖고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오면은 저는 참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명파리 유튜버들 있잖아요. 아까 뭐 김어준이 그 정치적 무기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유튜버들이. 근데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태평성대가 오면 도대체 유튜버들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까? 전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서라도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야 돼. 그 정청래 까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편이고 친명 유튜버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유튜버들을 정청래가 먹여 살려준 면도 있어요. 정청래가 유튜버들을 먹여 살려주는 거 계속 싸움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김어준은 이제 국민의힘하고 적대적 공생 관계인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되면은 돈을 더 버는 겁니다. 무기상이 전쟁이 터지면 돈을 잘 벌듯이 김어준은 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야 민주당이 야당일 때 돈을 잘 벌어요. 이거는 김어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유튜버건 진보 유튜버건 유튜버들이 다 똑같아요. 야당일 때 돈을 더 잘 벌게 돼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뭐 EQ라는 사람이 보수 쪽으로 다시 전향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야당일 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야당을 하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유튜버는 영원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은 영원한 야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영원히 야당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려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유튜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독림,
최한욱도 포함되나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컨텐츠에 자신이 있어서 태평성대가 오면은 다른 유튜버들 볼 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싸움질 유튜버들은 태평성대가 오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고 문 5글자가 친문이 패족되고 나면은 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깔 사람이 없잖아요? 싸움이 안 나잖아. 그러면은 방송할 게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예, 얼마든지 포지티브한 컨텐츠로도 매일 방송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신이 있고 솔직히 까는 거 지금 대통령님이 힘들고 그 친문 세력들이 당권 장악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지. 저는 태평성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 얘기들이 더 좋은 얘기들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뭔가 행복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더 해드리고 싶어.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국정 운영하는 얘기를 할지 대한민국의 뭔가 희망적인 이런 뉴스들을 그런 걸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잖아. 예컨대 뭐 글로벌 이슈라든지 뭐 북핵 문제라든지 국제 뉴스라든지 저는 이런 걸 막 여러분들께 막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맨날 그 채팅창에 쓰잖아. 제가 글로벌 이슈 얘기하면 한반도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빨리 까라 언제 까냐 정청래 까라 정 까라 조 까라 뭐 문 까라 유 까라 맨날 까라고 난리야. 그리고 딴 얘기 그런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이런 이슈를 제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지루하다. 그럼 자기들끼리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까는 거야 지금은. 근데 저는 김민석 총리가 빨리 당대표가 돼서 국정 운영이 좀 안정이 되고 보다 좀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맨날 뭐 족 까고 청 까고 뭐 털 까고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실.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족가고 앉아있는 게 좁쌀 영감들처럼 주말 나들이님 뭉클합니다. 맨날 족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짓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은요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방송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태평성대가 오기를. 그럼 저는 시청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저만. 저만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성수기는,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그때 비로소 올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언제까지 족가고 앉아있을 거야. 털 뽑고 족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안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털 까고 족 까고 앉아있는 게 이게 족 까고 털 뽑고 앉아있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한심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한심한 거예요. 깔 것도 없어요 이제. 뭔가 생산적인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뭐 방송을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아니고 맨날 남 욕이나 하고 그것도 한심한 거잖아. 맨날 뭐 남 욕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나이 다 드실 만큼 드실 분들이 여기서 뭐 누구 욕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것도 진짜 한심한 일 아닙니까?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우리가. 자 아무튼 아까 뭐 좀 얘기가 옆으로 돌긴 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유시민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손혜원 의원님 얘기하다가 손혜원 의원님이 장르만 여의도인가 뭐 지난주인가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시민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유시민 작가가 나오면은 유시민 작가가 나오면은 정청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청래가 더 힘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죠?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깽판을 치게 되면은 유시민 본인이야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내일 모레 이제 70인 분이고
돈도 뭐 많이 벌어놨겠죠. 뭐 김건희 얘기로는 뭐 유시민이 부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유시민이 돈도 많이 벌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유시민이 굳이 뭐 방송 나와가지고 뭐 출연료 받아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입장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까지 책 써놓은 것만 책 판 것만 가지고도 뭐 여생을 충분히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이미 형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다스베이더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을 이제 그만둔 이유가 앞으로 이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시민 본인은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돼요. 아, 솔직히 뭐 욕 좀 처먹으면 어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구 짓거리고. 그래서 뭐 크게 뭐 손해 볼 것도 없고. 이제 뭐 인생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렇게 방송국 돌아다니면서 이빨 털 수 있는 많이 털어야 뭐 한 10년? 그죠?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니까 80대 넘으면은 물론 뭐 박지원 어르신과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이빨 터는 거는 사실 70대도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길면 한 10년 정도 방송에서 이제 뭐 이빨 털 수 있는 거고 책 쓰는 것도 이제는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귀찮지. 그래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은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망언을 하고 뭐 욕을 하건 뭐 사람들이 조롱을 하건 뭐 맛조개라고 약 올리건 뭐 맛소금을 뿌리건 그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은 뭐 걸릴 게 없어. 아니 뭐 이러다 죽지 뭐. 그리고 유시민의 이제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유시민의 캐릭터가 그냥 원래 지 꼴리는 대로 하는 캐릭터잖아. 젊었을 때부터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나는 내 꼴린 대로 한다.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 신경도 안 씁니다. 폐계당님 그렇게 손해볼 것도 없는데 나와서 싸지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형님 소름 끼쳐요. 그리고 이게 손해볼 것도 없는 게요. 그 다스베이더 여러분 그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어제 소개도 해드렸고 이제 보셨을 때 거기 보면 이제 털레반 어르신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털레반 이제 할머니들 털머니들이 무슨 개소리를 해도 아 유시민이 좋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10대 그 아이돌 팬클럽처럼 저분들은 그 다스베이다에 와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시는 제가 100만 명 털레반들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을 유시민이 쌍욕을 해도요. 유시민을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그 100만 명은. 제가 하나의 종교 집단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유시민이 무슨 얘기를 해도 유시민이 입으로 똥을 싸질러도 그 똥이 향기롭다고 하실 분들이 그 털머니들이야. 그래서 아무리 유시민이 우리가 볼 때는 저 미친놈 저래가지고 저거 욕만 처먹고 왜 저러냐 다 늙어가지고 아까 우리 폐계당님도 그 얘기 한 거잖아. 자기가 손해볼 짓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따지고 보면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털머니 털버지 여기 그 털레반이죠. 털레반 100만 명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야. 오히려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가지고 헌금 더 냅니다. 헌금 더 내요. 최근에 그 자기가 사고치고 감옥 간 그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 그 뭐 성폭행 수준의 성범죄 수준의 그런 뭐 허위 사실을 그것도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떠들어가지고 구속이 된 이런 뭐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건 내용을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걸 마치 그러니까 뭐 사인을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가지고 이 모욕을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범죄랑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형을 좀 세게 받았어. 명예훼손으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그닥 많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성범죄성의 2차 가해성의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세게 처벌을 받은 거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정청래가 탄압을 했다는 거야. 정청래가. 와,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본인들은 이제 창피하니까
그렇게 뭐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이렇게 약을 팔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들이에요. 이걸 와, 정청래가 진짜 구속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정청래가 뭔데 그걸 구속을 시켜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을 열심히 내더라고. 그럼 뭐 본인 돈이니까 이제 제가 뭐 뭐라고 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인 간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구속이 된 문제를 이걸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돈벌이를 해버리는, 그 돈을 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유시민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도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털레반들 입장에서 보면은 막 욕을 하잖아, 우리가. 예? 아, 저 유시민 맛조개, 야, 저 다 늙었다, 치매, 이거 유실금이다, 막 그러고 막 조롱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털머니들, 털버지들은 와, 우리 유시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야. 유시민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라도 유시민을 지키자. 이런 심리가 생기면서 돈을 더 내요. 책을 더 산다라는 거야. 오히려. SSK님,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 내가 뭘 싸움을 걸었어. 뭘 하지 마. 너 차단이야. 아니,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디가 모자라요? 내가 얘기해 줄까? 어떤 사건인지? 아니, 뭐 지능이 아니, 털레반들이랑 내가 이거 보면 똑같은 거야. 지적 수준이, 말로만 친명이지, 지적 수준이 털레반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사건이 뭔데? 아, 진짜 정청래가 그 명예훼손 사건에 판사들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판사들한테, 야당 대표가 판사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형량을 세게 때릴 수 있다는 거야? 법적 구속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상식이 없어? 정청래가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니까 돈 뜯기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털레반들이 거기서 막 아우성을 치잖아요. 우리 유 작가님. 그래서 유시민은 솔직히 손해볼 게 없어요. SY 주말 나들이님 감사합니다. 손해볼 게 없지. 거기 헌금 내는 광신도들이 있는데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아까 그 김어준이 정치적 무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막 핍박받는 거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을 막 바른 소리하는 충신 유시민을, 걔네들은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고친 뭐 유튜버가 정청래한테 탄압받았다 이렇게 약 파는 거 믿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야, 충신, 유시민은 충신인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인 거야. 유시민은 그런 거잖아, 털레반들이 볼 때는. 근데 그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인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뭐 이런 간신들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우리 대통령님이 간신배들한테 속아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간신배죠. 우리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본인이 희생을 당하면서까지도 옳은 말을 하는 우리 유시민 작가를, 바른 말을 하는 이 진정한 충신, 진짜 지식인 유시민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이 간신배들, 대통령한테 아부만 떠는 이 간신배들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유시민 작가를 막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유배를. 서사가 이렇게 굴러간다니까. 서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볼 때 저 미친놈들인가 이러지만은 그 털레반들은 지금 서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우리 마지막 남은 우리 시대의 충신, 바른 말 할 줄 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는 인간, 이제 생육신이 되는 거예요. 생육신이. 유시민이 여러분 생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하는 우리 유시민 작가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간신배들한테 포위가 돼가지고 대통령님을 지금 이재명 작가를 유배를 보냈다. 그러면서 왕가 사는 남자 눈물을 흘려. 우리가 그 영화 그 왕에 사는 남자 보면 그 있잖아요. 거기 막 그 단종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종 그 유배지에 그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막 먹을 거 막 선물 들고 와가지고 우리 단속 막 먹을 거 막 보내주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시민은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고 다 유시민 책을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 유시민 책은 털레반이 사는 거잖아요. 털레반들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털레반들만 좋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유시민은. 그래서 털레반 그 100만 명을 딱 데리고 우리 충신 왕가 싸는 남자. 그래서 유시민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김어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싸우면은 김어준이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 생각인 거고. 그래서 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왕가 사는 남자를 찍건 왕가 자는 남자를 찍건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죠? 털레반들끼리 모여가지고 100만 명이 자기들끼리 부흥해하는 걸 뭐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뭐 요즘에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예전 같으면 막 비판을 했잖아. 아까 뭐 좀 하니까 또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차단된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한 2, 3천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 돈 내는 거 그거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릴 만큼 다 드렸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능이 모자라가지고 그리고 자기 돈이잖아. 자기 돈을 뭐 자기가 바치겠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내가 11조 하겠다는데 그걸 뭐 제가 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사기를 당합니까,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 털레반들이 모여가지고 김어준한테 내가 돈을 내겠다. 그리고 뭐 유시민한 책을 사주겠다. 그걸 제가 자기들 돈인데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 정치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그동안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걸로 뭐 유시민이 뭐 동접자가 20만이 나오건, 뭐 30만이 나오건, 뭐 유시민이 책이 100만 권을 팔건, 200만 권을 팔건, 이 문제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예컨대 우리가, 이재용이 무슨 뭐 재산이 천조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재용을 죽여야 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죠? 최태원이 뭐 주가가 몇백만 원 뛰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최태원 배 아프다 씨발 최태원이 망해라 이런 거 안 하잖아 우리가.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시민이건 김어준이건 뭐 돈을 많이 벌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말거나 그건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지. 종로 김 교수님은 아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거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근거 있게 그 방송을 가서 보세요. 근거 있는 방송을. 아니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야? 아니 그 털레반들이랑 똑같다니까? 아니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밀약을 해가지고 박찬대가 인천 시장을 단수공천 받았다라는 게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 슬로우 TV님 유시민이 똥 싸지르고 두 놈이 경제 공동체로 돈 벌어가는 구조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상식적으로. 아니 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게 근거가 있어? 아니 그럼 거기 가서 놀으라고. 니들끼리 돈 내고 슈퍼챗 쏴주고 교수님 만세하고 털레반 만세하고 지들끼리 놀면 되지. 왜 여기 와가지고. 아니 본인 지능이 모자른 거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고 다녀요. 아니 무슨 근거가 있냐고. 무슨 근거가 뭐가 근거인데? 끝까지 잘 됐습니다. 예,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쪽 시청자들 제가 그쪽 시청자들은 그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예, 그 수준이 낮으니까 지능이 안 되니까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거지. 제 방송 봐봐야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제 방송을 보는 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왜 뭐하러 와서 봐요. 저도 입 아프고 그 사람 듣는 분도 귀 아프고 그런 거지. 그래서 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록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계속 쓰세요. 제가 이제 바로바로 차단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씨발 컴퍼니인지 거기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그 씨발 컴퍼니 애들이 저를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갖고 양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시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양천경찰서에서 제 계좌까지 들여다봤더라고요. 계좌 이제 그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시발 컴퍼니 보는 놈들이 여기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고 앉아 있어? 한번 제대로 까줄까 이제부터?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예고는 해드렸잖아요. 저놈들이 이제 고소를 하겠다. 그래 한번 고소를 해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털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 건드려가지고 제가 가승사자가 왜 가승사자가 됐습니까? 제가 왜 철거왕이 됐어요? 철거 전문가잖아, 철거 전문가. 제가 뭐 저기 친문들만 철거를 합니까? 싹 제가 다 철거해 드릴 테니까. 그런데도 그런 방송을 보면서 친문 나부랭이가 어쩌고 저쩌고 친명이 어쩌니 저쩌니 이따위 소리를 감히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지금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시발 것들은 시발 컴퍼니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걔네들이 나를 고소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시발 컴퍼니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지 이 새끼들이. 오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 법정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법정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탈탈 털어줄 거야. 이게 친명이건 친문이건 저는 이거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사이버 불링이나 하고 이게 사이버 레카들 아니에요. 흔히 레카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 그냥 안 놔둡니다. 요즘 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천사가 된 줄 알고 까불고들 앉아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기다려 봐요. 자, 뭐 요즘 뭐 방송 사정도 좋고 깨끗하게 제가 한번 철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털튜브들 뿐만 아니라 이거 명파리 유튜버들까지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저는 유튜브 정화하는 걸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응? 대통령께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명파리 하면서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그 장사질이나 하고 이런 것들 제가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로직 매직님, 아니 이런 귀한 분을 왜 제가 이제 알았을까요? 구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싹 그 철거를 해버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저기 선거도 끝났고 앞으로 1년 넘게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내전을 좀 해도 돼요. 내부를 싹 정리하는 일을 제가 이제 할 계획이니까 당대표 선거만 끝나면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뭐 요런 정도 언급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끝나고 이제 김민석 총리 당대표 되고 나면은 제가 이제 또 여유가 생기니까요. 이제 저 잔불 진화 작업에 들어가야죠. 싹 정리할 놈들 정리를 이제 싹 하는 걸로 할 예정이니까 기다리고들 있어.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당대표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송이님 감사합니다. 당대표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8월 17일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벌리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은 잃을 게 없다, 여러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유시민은 잃을 게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청래예요. 정청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당연히 유시민이 대통령을 비난을 한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정청래는 유시민을 깔 수도 없고 안 깔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자, 유시민이 저렇게 설치게 되면은 털레반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자, 유시민의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대단히 화가 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털레반 100만 명들이야 거기 유시민하고 함께 자기들끼리 부흥회 하면 그만이지만은
나머지 정상적인, 송이님, 응원하고 후원할게요. 우리 이잼 계속 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은 유시민에게 등을 돌리겠죠? 점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청래는 유시민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대통령을 대놓고 깠는데 유시민이 정청래가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 말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안 그래도 문 5글자 때문에 유시민하고 정청래는 한 팀이다.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청래는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그러면은 문 5글자가 과학이 되는 거야. 과학이. 그럼 정청래는 유시민하고 같이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 지금 이제 30%밖에 30%도 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자, 유시민이 저렇게 자꾸 망언을 해가지고 정청래가 유시민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정청래한테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정청래는 점점 더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오늘 정청래가 SNS에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으로는 사통통합,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밖으로는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자,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통통합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닦아놓고? 아니, 다 민주당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달라요? 뭘 통합을 한다라는 거야? 아니, 이 말부터가 되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이 한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자, 무슨 얘기, 그러면은, 김대중 지지자들 다르고, 노무현 지지자들 다르고,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이 다스베이더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잖아. 문재인 지지율하고 노무현 지지율은 같은 거다. 그래서 노무현이 40%고, 문재인이 5%니까 45%라는, 기적의 계산을, 유시민이 해설을 했는데, 아니, 무슨, 다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잖아. 이거를 뭐를 통합을 해요? 사통통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만나기로 했잖아. 그 이미 다 통합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당대표가 이게 뭐 전 당대표죠,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본인들만 통합을 하면 돼, 본인들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정청래가 절대 지금 당대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친문들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범민주진보 통합과 연대. 이거는 조국당하고 합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여론조사 지금 아직 결정난 건 아닌데, 대의원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의원 15%가 원래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대의원이 15%가 폐지가 됐으니까 이 15%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라는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청래는 본인들이 당원 쪽에서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원 쪽에서 강하니까 당원을 70%를 반영을 하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 30%를 하자. 이런 의견인 거고,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대의원 15%가 빠지니까 이게 여론조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5대5로 하자. 이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도 사퇴를 했고, 조승래도 사무총장도 지금 사표를 냈죠. 그래서 지도부가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모르겠는데, 대의원이 폐지가 됐으니까, 당원 투표보다는 민심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게 좋죠. 그래서 5대5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데, 정청래는 당원 쪽에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심 쪽에 이제 70%를 두는 이렇게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예,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왜 의미가 없어졌냐면은 민주진보 통합과 연대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조국당 지지자들 있잖아. 그 다음에 진보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닌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예? 그러니까 당원 구도에서도 밀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대5로 하자고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정청래 쪽에서. 7대3이 아니고 당심이 지금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대5로 하자고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당심이건 민심이건 저는 뭐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제는 김민석으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7대3으로 하건 5대5로 하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긴 힘들다. 근데 어쨌건 대의원들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심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떤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이번에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당심을 많이 반영하게 되면은 그것이 극단적인 소수에 의해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대5로 이번에 좀 변화를 주는 것도 대의원이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이 설치면은 우리는 땡큐다. 그죠? 유시민 본인이야 뭐 돈벌이 계속하고 책 많이 팔고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청래는 계속 고립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시민이 설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합당을 막은 것도 유시민 아니었습니까? 합당을 막은 것도 유시민이었어요. 유시민이 조국 대권론을 언급을 안 했으면은 조국당하고 합당이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유시민이 속내를 드러내는 바람에 갑자기 민심이 바뀌면서 합당에 이제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도 유시민이 나와 설쳐주면은 정청래가 더 불리할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귀인이에요. 유시민은 맛쪽에는 나오면 나올수록 좋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